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의 탈원전이 재앙적 실패로 끝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충동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지만 독일은 나름대로 30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기획을 했고 의회의 통과까지 거쳤습니다. 그런데도 처절하게 실패를 해서 국가의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준비되지 않고 충동적으로 치러지고 있는 이 문재인의 탈원전은 어떤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독일은 한국보다 훨씬 사정이 나았습니다. 독일은 왜 탈원전을 밀어붙였는가? 60년대, 70년대 이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일이란 나라는 원래 탈원전 원전 반대 운동이 시작을 한 것이 첫째는 이 환경을 중시하는 독일 국민들의 의식. 그래서 독일이란 나라에서는 이 녹색당이라고 하는 환경 문제를 주요 어젠다로 삼고 있는 이 급진 좌파 정당, 비유하자면 독일의 정의당이죠. 이 정당이 한 5% 정도의 지지율과 이 의석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색 운동, 환경을 중시하는 독일인들의 의식, 그리고 이 나치 정권이 핵 물리학을 악용하려고 했던 선례, 그런 것에 따라서 이 원자력 개발에 대한 일종의 거부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원전 반대 운동이 시작이 돼 있던 터에 독일과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소련에서 이 1986년, 그러니까 독일 통일되기 4년 전이죠.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파 사고가 터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전 반대 운동이 2단계 동력을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이 연합정권을 구성을 하고 있던 녹색당이 5%밖에 지지율 또는 의석 점유율이 그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독일이란 나라의 이 내각제 정치의 특성, 그래서 일개 정당이 과반수를 얻지 못할 때 연합해서 정권을 만들기 때문에 녹색당이 일종의 캐스팅 보트 또는 연합 정권의 가세를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위상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980년대에 이 독일의 사회민주당 좌파 사회민주당과 급진좌파 녹색당이 연합해서 정권을 만들었을 때, 자, 그때서부터 2단계 원전 반대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일종의 그 규제 정책이 시행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본격적인 원자력 발전소 폐쇄와 탈원전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태, 이 사태 이후에 가속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원자력 발전소 8기를 폐쇄하는 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011년에 이 마르켈 총리였을 때인데, 마르켈 총리는 기독민주당입니다. 이 독일의 우파 정당.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민당의 마르켈 총리도 역시 과반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녹색당의 힘을 빌려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녹색당이 그때 이 마르켈이 이 원자력 탈원전 정책을 유턴하려고 이 여러 애를 썼습니다만은 이 녹색당의 거친 반대에 부닥쳤습니다. 자, 그리고 녹색당과 연합한 이 좌파 시민단체 또는 환경론자들, 이런 이 세력들의 거센 반대에 부닥쳤고, 그래서 이들의 일종의 협박과 압박을 견디지 못하다가 후쿠시마 발전소 사태를 계기로 원자력 발전소 8개를 전격적으로 폐쇄하는
사실상의 탈원전 완성 정책을 취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제가 왼편에 정리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난 5월 4일이죠. 독일의 시사 주간 전문지 슈피겔이 이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아주 자세한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독일 내에서 완전히 이 정책은 실패라고 규정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독일의 최고 언론으로 평가받고 있는 슈피겔이 그런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자, 1번 5년간 209조를 쏟았지만 전력 부족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209조를 쏟았는데 기본적으로 이 태양광과 이 풍력이라고 하는 두 개의 재생에너지 축은 햇빛과 바람이 없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동률이 15%밖에 안 됩니다. 대신 원전이라든가 석탄 발전소의 가동률은 80%에 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력 부족 현상이 계속이 돼서 가정용 전기요금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15년 만에 2배로 뛰었습니다. 현재 EU, 유럽연합 중에서 최고입니다. 제일 비쌉니다. 프랑스의 2배입니다. 프랑스의 2배, 그리고 유럽연합 중에서 최고. 가정용 전기요금. 209조를 날렸지만 2050년까지 이 독일 정부가 탈원전과 이 재생에너지 확대의 목표를 삼고 있는 2050년까지 그 목표를 이루려면 추가로 3,000조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최소 3,000조. 왜 이렇게 탈원전 또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가? 독일은 한국보다도 사정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북부의 북해 연안에는 바람이 많이 붑니다. 자, 그리고 이 독일은 이 태양광, 태양의 햇빛의 양이 한국보다는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풍력 발전기를 건설하는 곳마다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풍력 발전기 건설 총 이 개수가 매년 수백 개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풍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북해 연안이라든가 이런 데의 풍력 발전이라든가 또는 이 오지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을 하게 되면 그 전기를 실제로 전기가 필요한 공장지대나 도시로 전기를 가져오는 데에 이 송변전선로 건설이 필요합니다. 총 7,000km가 필요했는데 현재 8분의 1밖에 건설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민들의 반대로 이 송변전선로를 지하로 매설을 하려고 하면 비용이 또 수배나 더 많이 듭니다. 엎친 데 겹친 꼴입니다. 그래서 이 탈원전을 하면 재생에너지를 대폭 효율적으로 확대를 해야 석탄 발전을 대개 줄일 수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 햇빛과 바람이 많이 어떤 때에는 햇빛도 하나도 없고 바람도 하나도 안 부는 이런 제로 상태의 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비상용으로 이른바 백업 발전소로 이 석탄 발전소를 건설해 놔야 되는데 그 비용도 고스란히 또 저런 투자 비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석탄 발전소를 계획만큼 줄이지 못하니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표도 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독일은 재앙적 실패로 끝나고 있습니다. 독일처럼 바보 같지 않은 나라들, 미국, 프랑스, 일본 이런 나라들은 원전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원전 전체 전기 발전량 중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75%로 세계에서 거의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마크롱이 이제 대선 공약 때 이것을 50%까지 줄이겠다. 2025년까지 공약을 했습니다만은 탈원전 정책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목표를 10년이나 늦췄습니다. 2035년으로 늦췄습니다. 자, 1번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충격을 받아서 원자력 발전의 대폭 축소를 추진했던 일본이 지난해에 원자력 발전소 4개를 재가동을 하면서 원전 발전량이 그 전해에 비해서 71%나 늘어났습니다. 미국은 뛰어난 원전 기술로 원전의 설계 수명 40년을 대개다 20년을 추가해서 60년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명 60년을 보장받은 원전이 전체 원전 99개 중에서 84개나 됩니다. 이 어리석고 이 충동적이며 이 엉터리 재난 영화에 눈물을 흘렸던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폐쇄됐던 고리 1호기는 겨우 35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7천억 원을 들여서 수명을 50년으로 연장시켜 놓은 월성 원자력 발전소. 이 바보 같은 문재인 정권이 조기 폐쇄를 해버렸습니다. 문재인의 롤 모델,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앙적 실패. 이것이 한국에 닥치기 전에 이 나라에 운이 있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이지 물러나든가, 아니면 내년 4월 총선을 통해서 뭔가 극적인 반전의 계기를 삼든가. 원자력을 살려내야 이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